자, 교과서 12쪽부터 펴시기 바랍니다. 1단원을 모두 공부하여서 1단원 학습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의 사실과 기록을 의미한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것이 어떤 흔적으로 남겨져서 기록된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기록.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실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여기에 이걸 기록한 역사가의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된 주관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2019년에 1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하였다. 그럼 이건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이고요.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큰 혼란에 빠졌고 생활하기 매우 힘들었다. 이거 사실이기도 하지만 어떤 역사가 개인적인 의견도 담겨져 있어서 그건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를 그럼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사료. 개가 먹는 밥이 아니죠. 이 사료는 역사로서의 재료, 역사를 연구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서일 수도 있고요. 책, 일기, 비석, 생활도구, 집, 전설,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알고 있는 유물들, 이것도 사료가 되고요. 유물,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소, 유적지, 그쵸? 이런 것도 있고, 문서로 남겨져 있는 기록들도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료 중에는 위조된 것도 있고 잘못된 내용을 포함한 것도 많기 때문에 꼭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골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역사가가 하는 일입니다. 역사 탐구 내용 보시면 자, 진짜 이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프랑스에서 발견해낸 아주 유명한 직지심체 요절, 우리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접 찾아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조선 왕조에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걸 할 때 그거를 다 그림으로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자, 그 서적을 의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병인양요 때 프랑스한테 약탈 많이 당하면서 빼앗겼던 우리 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직접 가서 찾으신 분이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사 학습의 목적. 자,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사 학습의 목적. 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자, 삶의 교훈을 얻는다. 그렇죠? 우리가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과거를 통해서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 자,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사의 발전. 자, 우리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도 역사학습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를 주무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계사도 함께 배워갑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정리 문제는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을 지금 한 번만 그러면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기록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가가 이용하는 과거의 흔적, 우리 뭐라 그랬죠? 개밥, 사료라고 합니다. 개밥 아니죠? 그렇죠? 역사의 재료다. 그 다음에 박병선 박사가 발견한 것은 직지, 심체, 요절과 조선왕실 의궤를 발견하고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 4번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삶의 교훈을 얻는 데 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개인적인 사성이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반영되죠.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모든 사료는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가는 사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모든 사료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 우리는 역사학습을 통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한국인의 정체성은 우리 선조가 처음 한반도에 정착될 때 형성된 것이다. 아닙니다.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자,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7페이지로 갑니다. 여기는 이 단어는 인류의 출현과 선사시대 문화, 이제 가장 오래된 우리 과거의 역사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인류의 진화 과정과 특징, 그 다음에 도구의 발달이 인간 사회에 어떤 발전에 영향을 끼쳤는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농경 생활이 가져온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자, 인류의 진화입니다. 인류. 자, 인류. 여기 보면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쵸? 생김새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뭔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다 동물입니다. 그쵸? 우리 식물은 아니잖아요. 동물이죠.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을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될 건데요. 자, 동물하고 우리가 다른 점. 인간의 조상은 두 발로 걷습니다. 우리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직립보행이라고 합니다.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두 손이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두 손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도구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또 동물과 다른 점,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우리는 이 두 손으로 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른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오래된 우리 인간종, 우리 인류와 비슷하다, 인류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최초의 인류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뼈다귀를 발견한 겁니다. 화석을 발견한 겁니다.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이름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남방의, 남쪽 지방의 원숭이다. 지금 이렇게 생김새로 보아도 거의 유인원, 그쵸? 침팬지와 모습이 거의 흡사하고요. 턱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등은 굽어 있고 팔도 굉장히 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뇌가 다 안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뇌용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자, 하지만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다, 직립보행을 할 수 있다, 인간의 특징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발달을 했어요. 조금 더 진화했다고 볼 수 있죠. 약 180만 년 전에 나타난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호모라는 말을 씁니다. 호모, 인간이란 뜻입니다. 약간 인간에 더 가까워졌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뭘 들고 있나요? 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을 사용하고 있어요. 불을 사용하고 있다. 사냥도 했다. 친구들은.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 남쪽 지방에서 어디까지 이용했느냐? 동아시아까지 이동했다.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후 또 지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나옵니다. 네안데르탈렌시스, 자, 이 지방에서 네안데르탈 지방에서 발견되어서 네안데르탈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네안데르탈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의 진짜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요. 시신 위에 꽃을 뿌리고 매장도 했다는 겁니다. 꽃을 뿌리고 매장도 했다. 점점 발전하고 있네요. 여기서 보여지는 건 우리가 시신 위에다 꽃을 뿌리고 매장도 했다는 건 죽은 후의 세계를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약간 또 더 나아가면 신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짜 우리랑 비슷한 모습의 호모 사피엔스. 인간인데요. 어떤 인간? 이 사피엔스는 슬기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슬기로운 인간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다. 자, 이 친구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장합니다. 자, 약 20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보고요. 쭉 우리 인간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우리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이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종입니다. 현생 인류입니다. 자, 이거 꼭 중요해요. 알아두세요. 현생 인류.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종이야. 이 앞서 인간들은 그럼 우리랑 달라?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이 인간들이 진화했고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종이다. 우리의 직접 조상이다. 우리가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간은 도구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도구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도구의 변화에 따라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있죠. 석기 시대. 자, 뭐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돌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을까요? 자, 처음에 사용한 돌들은 이렇게 보시면 정교하지가 않아요. 정교하다기보다는 돌을 막 부시고 떼어낸 그대로 사용하는 뗀석기라고 합니다. 이런 석기들을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뗀석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썼던 도구가 바로 이 주먹도끼입니다. 짐승을 사냥하거나 땅을 파는 그런 작업에 적합한 도구이다. 주먹도끼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거 대표적인 뗀석기라고 하고요. 이 뗀석기를 사용하던 시대를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 표현합니다. 자, 구석기. 불을 이용할 줄 알고요. 자, 옮겨 다닙니다. 이동생활이요. 이동생활 하니까 집 럭셔리하게 지을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근을 그냥 막집에서 막 삽니다. 그리고 채집, 열매를 딴다든지 사냥을 통해서 식량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동굴에서 비 오거나 그런 사냥 못 나가면 할 게 없어. 그러면 거기다 뭘 그리느냐? 동굴 벽화 같은 거 그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벽화를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들소, 사슴 이런 동물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하필이면 왜 이런 동물을 그렸을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물을 왜 그렸을까? 자,
간단하죠. 사냥을 잘 하고 싶다. 사냥을 잘 되기를. 사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거 일종의 또 다시 말하면 이게 또 신앙적인 표현, 주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음으로써 기도하는 거야. 나 이번에는 이거 꼭 잡았으면 좋겠어. 자, 내가 그리는 이 동물들 내가 꼭 잡고 싶어. 동굴벽화 막 그립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립니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인의 생활도 한번 볼까요? 얘네들 사냥하고요. 자, 여기 열매에서 채집하고요. 자, 가죽도 잘 다듬어서 사용합니다. 자, 이런 도구를 만듭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은 뗀서 기계장.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말은 지금 낙서하고 있네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동굴벽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인류는 자, 2번 한번 볼까요? 도구와 불의 사용이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도구를 사용해서요. 사냥도 하고요. 땅도 파고요. 채집도 가능했습니다. 자, 또 불을 사용하니까 불 갖다 뭐 할까? 불을 이용하면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익혀 먹습니다. 우리 생으로 먹으면 막 질긴 것도 익혀 먹으면 조금 소화가 잘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약간 좋아진 건 질병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질병이 줄어듭니다. 왜 날 것 먹으면 뭐 이렇게 기생충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줄어들고요. 이 불을 사용하면서 수명이 2배로 늘어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구석기 시대가 있었느냐? 네, 발견이 됩니다. 유적지가 무려 1000여 곳에 이른다. 그리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상당히 오래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살았다. 우리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유적지는 이제 동굴에서 발견이 되고요. 자, 호모사피엔스의 뼈도 발견됐고, 우리 뭐 초등학교 때 유명한 이제 호모사피엔스 흥수아이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자, 생활은 똑같아요. 모든 구석긴 마찬가지로 이동 생활했고요. 자,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단양 수양계 같은 유적지에서는 뗀석기 제작소가 발굴되었다. 화덕 역시도 굉장히 많은 유적지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군 병사가 우리 그 전에 영상에서도 본 적 있는데요. 주먹도끼를 우리 데이터다 발견하죠. 그치? 자, 이 주먹도끼는 뗀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유적이 아니라 유물이죠. 유물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순배지르개. 자, 이것도 구석기 유물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 부분에 나무로 된 자루를 연결해서 사냥 도구로 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돌에다가 나무 같은 자루 같은 거 덧대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그러면 자, 여기 신석기 시대 한번 볼까요? 자,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되게 중요해요. 1만 년 전쯤에 빙하기가 끝났어요. 빙하기. 굉장히 추웠던 시절에서 그게 녹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집니다. 변화가 생겨요. 생명체의 변화가 생겨요. 그전에는 커다랗고 이런 짐승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이 추위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작은 생명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몸집이 작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요. 자, 작은 생명체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사냥 도구도 바꿔야 됩니다. 더 정교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간석기예요. 돌을 갈기 시작해요. 간석기. 정교하죠? 뭔가 부드럽죠?
매끄럽죠. 자, 우리는 이 간석기를 사용하던 시기를 새로운 석기가 등장했어. 자,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 자, 신석기 시대부터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을 시작합니다. 바로 농경과 목축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을 신석기에 일어난 이거 완전 혁명이네, 신세계네,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신석기 혁명. 근데 여기 보면 서남아시아의 기름진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시작했어. 우리가 여기 뒤에서 배워서 이미 알 수도 있는데요. 그 농사를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 기억나죠? 자, 그리고 농경이 인더스, 이집트, 중국 이렇게 널리 전파되었다. 다 이거 특징 있네요. 인더스, 이집트, 중국. 문명이 빨리 발생한 곳들입니다. 농경이 먼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경과 목축으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정착 생활하고요. 자,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먹고도 남아요, 음식이. 그럼 우리 그거 재산이라고 하죠. 이거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요. 생산물도 공평하게 나눠요. 와, 먹을 거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데 아직까지 신석기 시대는 평등 사회를 이룹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구석기와 신석기는 모두 평등 사회입니다. 계급이 발생하지 않고요. 아직 전쟁이 없습니다. 공평하게 나눠 먹고 아주 자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신석기 시대의 이 집들을 우리는 움집이라고 합니다. 이 움집 생활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자, 이것을 멋지게 복원해 놓은 움집 생활터 암사동에 가면 있습니다. 자, 가축 사육하고 이 목축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얘네들 뭐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자, 이 친구들은 지금 잘 보시면 토기를 제작하고 있어요. 농사 지었잖아요.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하죠. 자, 그다음 디귿 한번 볼까? 뭐 제작하고 있어? 돌을 갈고 있어. 간석기를 제작합니다. 자, 리을 보시면 뭘 시작했니? 농사 짓고 있네요.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말 움집, 니은에 들어갈 말 토기, 디귿에 들어갈 말 간석기, 리을에 들어갈 말 농경. 그래도 이제 물고기 잡고 사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고요. 자, 거기다가 플러스 농경 생활까지 합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이 구석기 시대와 어떻게 많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정착 생활합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곳에 모여서 농경도 해야 되고 가축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토기 같은 것도 사용하다 보니 곡식 저장도 편리해집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요. 신석기는 움집을 짓고 살았다.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이용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발견한 토기가 이 빗살무늬 토기인데요.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죠. 끝이 뾰족한 것도 있고요. 사실 끝부분이 납작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이 끝이 뾰족한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는 이 토기 형식이죠. 자, 끝이 뾰족한데 이거 어떻게 올려놓나요? 움집 안에는 이제 동그란 구멍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 토기를 안전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기는 정말 창조적인 발명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 자연에 위대한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씨에도 굉장히 민감해지고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이걸 숭배하면 왠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보세요. 태양, 물, 산, 바위. 이런 자연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니미즘이라고 해요. anywhere, 어디든지 전부 다 영혼이 존재해. 애니미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길 가다가 돌풀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돌에 들어있는 영혼이 나한테 노하셨구나 막 그러면서 갑자기 돌에다가 막 절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애니미즘이에요. 자, 특정 동식물을 숭배한다. 우리나라는 이거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 곰, 호랑이 이런 것도 숭배한다.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토테미즘. 자, 그리고 제사장도 등장합니다. 신석기 시대는 공평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공평해요. 모든 신분은 똑같고요. 이 제사장은 일종의 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당 역할을 해. 신과 소통할 수 있어.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걸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이 친구들이 제사도 지내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서서히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겠네요. 자, 그다음에 한반도는 어떤 신석기 문화가 나타나냐? 모든 신석기의 특징이 다 드러납니다. 간석기도 발견이 되고요. 토기도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토기 안에 좁쌀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이 토기를 조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발견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자, 이 세 개 신앙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신앙이 크게 발달하였어. 자, 신석기 시대의 신앙 발달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시신매장 풍습을 가진다. 아까 말했었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네안데르탈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현생 인류의 조상은 누굽니까?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인간이죠. 그 다음에 불을 사용했다.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자, 2번 구석기는 미리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용도에 맞게 다듬은 주먹 도끼를 제작하였다. 가장 발달한 뗀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석기는 어디 살았다고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 막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그렸다? 구석기 사람들이 동굴 벽화를 많이 그립니다. 동굴 벽화에 뭘 그렸다고요? 짐승 많이 그립니다. 자, 먹고 싶은 짐승 많이 그립니다. 자,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 뗀석기 제작소가 발굴되었다. 맞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뗀석기가 여기서 발굴이 됩니다. 한반도의 구석기는 토기를 사용하였다. 구석기 시대 토기 사용하지 않죠. X. 자, 신석기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맞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하였다. 우리는 이때를 신석기 혁명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4번 글자를 조합하여서 신석기 시대와 관련 있는 사실을 2개 찾으시오. 자, 신석기 시대와 관련 있는 거 찾는 겁니다. 간석기 바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살았던 집, 붐집.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